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죠? 우리가 지난 57강까지 우리가 거의 이제 그 3개월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그 상상하는 복화를 책을 우리가 다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책을 우리가 지금 그렇다면은 이 책을 정리했었고 지난 시간까지 그럼 오늘부터 58강부터 60강까지는 무엇을 할 거냐면은 바로 IBT에 최근에 기출된 단어들을 정리할 텐데 그걸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 58강에서는 우리가 영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미국인의 사고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가 어떻게 달라가지고 또 어떤 문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금처럼 어떤 그런 단어의 여러 가지 형태를 띠게 되는지 제가 그런 것들을 아마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의 공부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게 서양인의 관점, 동양인의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어진다. 어떤 단어들은 그런 것들 제가 설명해 드리고 우리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최근에 기출되어진 IBT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 수능이나 여러분 중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영어에서 팔품사라는 말을 들어봤죠, 여러분? 바로 문장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어의 그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8품사로, 8개의 품사로 나눠지잖아요. 그 8품사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것은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와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8품사 하니까 여러분들 다 생각납니까? 8품사 몇 개인지? 8개인데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간단해요, 여러분. 어린애들이 여러분, 맨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말을 배워나가느냐라는 것이 바로 팔품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다시 말해서 단어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이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뭐합니까? 바로 옹알이 하죠, 옹알이. 옹알이 하잖아요. 옹알이는 여러분, 이런 옹알이, 그런 소리들은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그게 바로 감탄사가 되는 거야. 그치? 감탄사. 옹알이 하는 그런 소리들. 마, 이런 거. 그 다음에 애기들은 여러분, 뭘 그 다음에 말하게 되죠? 바로 밥, 맘마 해가지고 밥 또는 엄마와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명사죠, 명사. 명사를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맘마 하다가 그 다음 뭐예요? 밥조죠, 밥조. 그러니까 밥은 명사인데 그 다음에 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동사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그 다음에 엄마, 아빠 하는 이 명사에서 바로 다시 다르게 설명하는 어떤 대명사, 명사를 다시 다른 말로 받아주는 대명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이쁘다, 이쁜 엄마, 못생긴 아버지, 이렇게 이쁜 못생긴이 해가지고 바로 이 명사를 여러분 수식하게 되는 거예요. 뭘로 수식합니까? 바로 형용사로 수식하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여러분? 형용사로. 그래서 이쁜 엄마 밥을 줘. 빨리 줘. 빨리 줘.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동사에 바로 빨리를 수식해가지고 동사의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말해주게 되죠. 동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부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끝으로 바로 이 명사와 명사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바로 접속사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접속사가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명사와 동사 또는 명사와 명사를 연결시키는 또 다른 뭐가 있다? 또 다른 연결 도구인 전치사가 나중에 나오게 되겠죠.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가 칠판에 쓴 게 뭐예요? 바로 문장을 이루는 바로 팔품사를 제가 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잖아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팔품사 그러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거는 애들이 바로 단어를 어떻게 배워나가느냐, 바로 그 순서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훨씬 쉬운 거예요. 맞죠, 여러분? 맨 처음에 옹알이하는 모습에서 감탄사, 맘마 하는 명사, 아빠, 엄마 명사죠. 그 다음에 밥 줘, 좋아하는 동사.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를 다르게 말해서 뭐 대명사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쁜 엄마, 못생긴 아버지 하면서 바로 명사를 수식하게 되는 형용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빨리 밥을 줘. 빨리라는 바로 이 부사가, 부사를 가지고 동사를 다시 한번 수식해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얘들을, 명사와 명사를 또는 이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접속사가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명사나 동사, 명사와 동사 또 명사와 명사를 연결시키게 되는 전치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은 아마 맨 처음에 발생한 것은 감탄사일 것이고, 맨 나중에 만들어진 것은 아마 접속사거나 전치사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한꺼번에 우리 이것을 8개니까 8개의 품사다 해가지고 팔품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단어가 만들어지냐는 걸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보니까 팔품사도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아도 그냥 쉽게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제가 서양 사람들이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단어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공부를 해보죠.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은 바로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단어를 구사하는 거에서 그거를 우리가 감탄사로 부르고 명사, 대명사, 동사로 부르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알겠죠? 어때요, 여러분? 팔품사 간단하지?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 동양과 서양 사람들은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차이가 바로 문장 구성의 차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고 여러분, 영어하고 문장 구조가 틀리잖아요. 그 틀린 이유는 바로 사물을 바라보는 바로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먼저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의 집단이고, 이게 또 하나의 집단이에요. 집단인데, 공동체,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마을이나 사회, 뭐 가족 다 가능한 거예요. 이 집단이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 집단에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자신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걸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예요. 자. 그러면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양 사람들은 이 집단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역시 이 안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어때요, 여러분? 동그라미 위치가 틀리죠? 이게 바로 동양적 사고고, 동양의 사고방식이고, 이게 서양의 사고방식이에요. 서양의 사고방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제 동양적 사고에서 나는 이 집단에 속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자아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물을 볼까? 이렇게 사물을 보잖아요. 그러면 같은 집단에 속해 있으니까 동양 사람들은 나하고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관계. 관계를 중요시한다. 왜냐하면 같은 집단에 있으니까 얘하고 나하고 뭐 친해볼까? 아니면 좀 쟤를 왕따시킬까? 라는 관계에 주목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관계를 주목하게 되면은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뭐가 나올까? 바로 동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동사가. 그래서 여러분, 동양에서는 동사가 아주 중요시 되는 겁니다. 동사가 중요시 되고. 그럼 서양에 관심 가볼까요? 서양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바로 나와 이 집단을 하나의 서로 연관은 있지만 하나에 이렇게 속해 있지는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객관적인 대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이 집단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하나의 대상으로만 판단해요. 사물로만. 그냥 하나의 사물로만 판단합니다. 대상이나 사물로서.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같이 속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쳐다볼 때 관계에 주목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 집단에서 이렇게 바로 독립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과 나하고는 서로 관계가 없는 거라고, 크게.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제3자의 단순한 어떤 사물,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여러분, 대상을 지칭하는 어떤 단어가 바로 중요시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그게 명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명사가. 바로 사물, 대상을 지칭하는 건 명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이해할 때는 명사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그 단어가 다음에 어떻게 동사로 쓰이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걔들은 명사가 중요시했고, 동양 사람들은 동사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지우고 한번 보도록 하죠. 지우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서양 사람들은 바로 이 대상으로 파악을 했잖아요. 대상을 지칭하는 것은 뭐죠? 아까 명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원래 명사를 아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문장 구성에서 우리가 오형식에서도 명사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나오잖아요. 어디입니까? 문장 맨 앞이나 맨 뒤에 놓여지잖아요. 그렇지? 그럼 우리가 영어 단어를 이해할 때도 바로 이 명사를 가지고 바로 동사나 형용사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저렇게 명사를 맨 처음에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장에서 그 오형식 같은 경우 앞에 주어, 동사, 앞에 주어는 항상 뭐가 들어갑니까? 명사 또는 명사에 상당한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가장 중요한 위치는 항상 앞에 또는 맨 뒤에 두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명사를 가지고 바로 우리가 동사나 형용사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의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바지 어때요, 여러분? 이 바지가 어떤 바지라 그랬지? 우리가 멜빵 바지잖아요, 멜빵 바지. 멜빵 바지 여러분 영어로 뭐라 부릅니까? 오버롤. 그렇지? 오버롤. 처음에 써볼까요, 여러분? 멜빵 바지는 영어로 이렇게 쓰잖아요. 오버롤이란 말이에요. 멜빵 바지. 이거는 여러분 오버에다가 오를 붙여가지고 모든 걸 다 덮어주니까, 그렇지? 모든 거 이걸 입으면 내 몸이 다 덮이니까 멜빵 바지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여러분 토플에서는 바로 형용사로 이렇게 나오죠. including 바로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래서 바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바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라고 단어가 나오게 돼요. 전체적인, 전반적인. 왜 그럴까? 왜냐면은 이렇게 다 덮어주는 멜빵바지처럼 다 덮어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including everything 이라는 형용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걸 딱 들고 있지. 이게 멜빵바지인데, 그럼 멜빵이 뭘까? 이게 멜빵이잖아요. 영어, 여러분, 멜빵은 영어로 어떻게 말하느냐? 멜빵은 영어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brace라고. brace. 이게 멜빵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의 잡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멜빵이고, 보니까, 여기 이제 잡지의 그 페이머스한 잡지인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스타들이 그 옷을 입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제목이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위에 제목이, brace yourself. brace yourself. brace가 금방 멜빵이라고 배웠는데, 밑에 보니까 여러분 다 멜빵을 메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동사로 쓰인 건데, brace yourself. 너 자신을 멜빵을 매라.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바로 brace는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옷을 받쳐주는 거죠. 이렇게 옷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받쳐주는 게 멜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로 쓰이면은 이것이 어떤 것을 지탱하다, 지지하다. 그래서 support의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잘 지탱하세요.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앞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준비하세요. 그게 영어로 brace yourself예요. brace yourself는 brace는 바로 동사로 쓰면은 어떤 것을 지탱하다. 그래서 너 자신을 잘 지탱하라, 어떤 것을 잘 준비하라 라고 쓰게 된 거죠.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brace는 원래는 좀 전에 봤다시피 바로 이 멜빵, 요 멜빵을 가리켰는데 얘를 동사로 쓰니까 바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준비하다, support 또는 준비하거나 또는 지탱하다, prepare 라는 뜻으로도 얘가 쓰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바지를 지탱해 주니까 지탱하다, 지지하다. 그리고 어떤 것을 잘 대비하다, 준비하다 라고도 쓰게 되는 게 brace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바로 이 단어들은 명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동사를 이해하니까 우리가 훨씬 쉽게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 단어는 사람들이 명사에서 동사의 뜻이나 형용사의 뜻을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이과 우리가 바로 그 챕터 2에서 맨 처음에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명사를 가지고 동사화시키는 것이 공부했잖아요. 바로 챕터 2의 레슨 1에서 사물의 동사화. 기억나죠, 여러분?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그 집단에 있는 구성원들을 하나의 대상으로 판단해서 명사가 발달하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명사에 주목해서 바로 단어의 뜻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요점이었고,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했을까? 어떻게 인식했냐면은 바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이러한 그 어떤 환경, 이게 주거겠죠, 그처럼 주거, 어떤 생활 공간, 그 다음에 활동 공간 넓혀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바로 자연, 그 다음에 여러분 자연
뛰어넘는 어떤 신화의 세계라든지 또는 종교의 세계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자기 중심에서 점차 생각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뻗어 나갔다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상상하느냐? 그건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바로 주소를 쓸 때 어떤 순서로 주소를 쓰는지가 바로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순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게 뉴스위크 잡지인데 이게 여러분 바로 그 리플라이 메일이 있잖아요. 바로 요것에 그 주소를 쓰세요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주소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가 한번 그림으로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주소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주소의 순서가 어떻게 되었을까 보니까 맨 처음에 이름을 쓰잖아요. 이름을 쓰고, 그치?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바로 address가 나오죠. 주소. 그 다음 뭡니까? 아파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뭘 써야 돼요? 바로 city, 주. city, 시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statement, 주. 그러니까 어때요? 점차 주소는 자기 이름, 그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 공간, 아파트, 그 다음에 자기가 활동하는 어떤 city, 그 다음에 영역을 넓혀가지고 바로 주. 그래서 바로 작은 데서 큰 데로 주소를 써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서양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인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좀 틀리죠, 여러분. 동양 사람들은 어때요? 하늘천, 따지, 거물년, 누를황, 지부, 집주. 그러니까 천자문에 보면은 동양 사람들은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지부, 집주, 그 다음에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이렇게 가까이 자기한테 다가오는데 서양 사람들은 자기로부터 저 멀리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주소를 보면은 주소에서 자기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아파트 주소를 쓰고 그 다음 뭐였지? 스테이트, 아니 시티, 자신이 활동하고 하는 그런 시티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테이트, 주를 쓰게 되고 그 다음 국가를 쓰게 되는 거죠. 주소에다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바로 챕터 2, 레슨 1에서는 명사를 가지고 동사를 시킨 것을 공부했었고 바로 레슨 2에서는 바로 사람의 몸에서 어떻게 단어를 만들어내는지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했어요? 생활 환경에서 그 다음에 활동에 나가면서 그 다음에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끝으로 레슨 6에서는 바로 신화와 종교를 가지고 단어를 공부해 봤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바로 그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고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리고 단어가 어떻게 발달되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제가 이 순서를 이렇게 정하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순서는 여러분들 보다시피 그 주소에 나와 있는 그 순서와도 유사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목은 상상하는 복하지만 항상 근거는 가지고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바로 그 어떻게 이제 그 단어들이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하나하나씩 한번 제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이 나올 텐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이런 신문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외국 은행은 face는 여러분 얼굴인데 동사로 쓰면 뭐지? 직면하다. 기억나죠, 여러분? face는 얼굴, 동사로 쓰니까 직면하다. 얼굴을 마주보니까 마주보다 직면했다. curve가 뭘까, 여러분? 바로 억제. 그러니까 바로 중국에서 어떤 억제, 제한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curve라는 것은 어디서 여러분들이 봤었냐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curve의 사진을.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로 바로 입에 물리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뭐였지? 이게 바로 제갈인데 이 제갈이 바로 커브잖아요. 커브. 그러니까 바로 커브는 제갈. 그래서 제한하다, 억제하다의 뜻을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저런 사물에서 다시 사물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가지고 말한 face에서 직면하다. 그래서 말에 입에 물리는 제갈에서 나온 억제, 제한. 그래서 어떤 제한에 직면했다. 중국에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이런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단어는 여러분 최근에 IBT 시험에 출제된 단어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니까 heavy rain, 폭우가 트리거 했습니다. 랜드 슬라이드.
여러분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랜드 슬라이드 되어진 그림을 볼 수 있지. 랜드 슬라이드 되어진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산사태야. 산사태인데 폭우가 산사태를 트리거했다. 트리거. 이때 트리거는 여러분 어떤 뜻일까? 산사태를 유발하다죠. 일으켰다. 그렇지? 일으켰다, 유발했다. 근데 여러분 트리거는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배웠지? 그렇지? 총의 방아쇠라고 배웠잖아. 방아쇠. 그래서 방아쇠를 동사로 쓰니까 방아쇠를 당기듯이 어떤 것을 유발시키다, 촉발시켰다라고 하게 된 거란 말이야. 트리거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걸 보여드렸냐면은 바로 이게 여러분 방아쇠가 있는 접착제의 총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방아쇠란 단어를 볼 수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어 있을까? 보니까 미니 바로 트리거 나오지. 트리거. 트리거는 바로 여러분 방아쇠인데 요거야, 그렇지? 요게 바로 방아쇠인데 요게 트리거란 말이에요. 트리거. 그래서 동사로 쓰니까 어떤 것을 일으키다, 야기하다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서양 사람들의 관점을 가지고 단어를 접근했던 거야. 지금까지.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노베이션, 레노베이션, 인제니어티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가치, 혁신, 쇄신, 창조를 제 수업 시간에 접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강의를 만들어올까지 저와 이형기 PD님 뿐만 아니라 많은 보이지 않는 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프로정신을 발휘하여 멋진 장면을 잡아주신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박창국, 그다음 이만재, 유옥상, 그다음 소청천, 그리고 자막을 하나하나 일일이 검토하며 수정해주신 김지영님, 강좌 전체의 틀을 만들어주신 이가영님, 냉철한 판단과 안목을 보여주신 임철 PD님, 언제나 웃는 얼굴로 저의 분장과 코디에 애써주신 코디네이터 미애씨, 주영씨, 혜든씨, 컨버전을 맡아주신 우정성님, 그리고 추천의 글을 써주신 보이지 않는 많은 학생들, 멀리서 저를 지켜볼 친구 석진이, 애써 시간을 내서 저를 찾아오신 신윤희 선생님, 그리고 오늘날에 저를 만들어주신 데이비조 소장님, 그리고 동물원에 있는 많은 동물들, 그리고 알타미라 동굴의 들소를 그린 이름 모를 화가로부터 피카소, 프리다 칼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곁에 있지 않은 친구에 대한 그리움 또한 저에게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60강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